아, 내가 지금 실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겠다라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모임에 나설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책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는구나. 이제 우리 마지막 강연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줄기를 이름으로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멘티의 이름을 늘 한번 성찰을 해보면서 이런 문장이 좀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저 상황이면 저라도 좀 분노했을 것 같고 저 상황이면 나는 좀 삐뚤어졌을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을 그냥 준비하지 않고요. 기쁨으로 준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희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준비하지 않고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 어려운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희준 멘티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다시 웃음을 되찾은 비전스쿨 48국기 김희준입니다. 네, 저는 연소된 인생에서 호흡하는 일상으로라는 제목으로 비전스쿨 48국기 수료 강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그림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무엇을 보고 그린 그림일까요? 참고로 제 비전 키워드 중에 그림은 없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산이요. 산! 그렇죠. 약간 굴곡진 게 산처럼 보입니다. 언덕. 전환 변곡점 아닌가요? 전환 변곡점. 역시 비전스쿨 선배님 나오신 답변입니다. 어린 왕자. 네, 어린 왕자. 다양한 답변이 나오는데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먼저 유명한 그림이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 그리고 두꺼운 책을 펼쳤을 때 옆에서 보는 모습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팽팽한 활시가 감긴 활을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그림과 함께 인내, 인애, 인격이라는 세 가지 단어로 한번 비전 강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각각의 단어는 제가 비전스쿨을 오기 전, 그리고 비전스쿨을 다니면서, 그리고 비전스쿨을 수료하면서 제가 마음에 좀 품고 갈 단어인데요. 먼저 인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기 전에 이 코끼리에게, 이 보아뱀에게 한번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아뱀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배불러요. 배 터질 것 같죠, 그렇죠? 한날은 걱정이 없겠다. 걱정이 없겠다. 그렇죠. 이제 먹고 이제 살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 보아뱀을 볼 때마다 이 코끼리 상아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 날카로운 코끼리 상아가 혹시나 보아뱀 백가죽을 뚫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보아뱀은 소화불량에 걸렸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배불리 먹거나 아니면 꾀병을 부리고 싶을 때 소화불량에 걸린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저는 기억도 소화불량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전스쿨을 오기 전에 소화불량에 걸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저는 이 라꾸라꾸라는 접이식 침대를 볼 때면 그런 소화불량 되지 않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는 비전스쿨을 다니기 전에 약 1년 동안 저 라꾸라꾸 펴기에도 협소한 공간에서 약 1년 동안 재수를 했는데요. 아버지 사무실입니다. 아버지 사무실에서 1년 동안 숙식을 해결하면서 혼자 외롭게 독서실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촉망받던 시골 학교의 어떤 우등생에서 한순간에 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기생충 같은 생활을 하면서 많이 내면과 외면이 모두 망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위에가 제 고3 사진이고 부끄럽지만 밑에 사진이 제가 재수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 동생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오빠 그 재수할 때 사진 보니까 무슨 독 두꺼비 같았다. 지금 표정만 봐도 이게 너무 무섭다 했지만 지금 물론 동생과는 잘 지내지만 우리 동생에게도 약간 문학적인 비전 달란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고통만 가득했고 되게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했던 그런 1년의 시간을 지내왔지만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라는 코끼리 상아를 좀 삼켜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인내랑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길의 끝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지만 묵묵히 걸어가는 그 걸음이 인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처럼 광명인지 흑암인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지만 일단 내 앞에 주어진 길을
조금씩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봤던 연습을 한 채 비전 스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배가 아픈 거는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쓴뿌리를 내는 그런 기억들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이 기억을 조금 다룰 수 있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생각납니다. 먼저 혼자 누리는 독서의 시간인데요. 비전 스쿨에 오면은 배우는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색과 휴식인데 저에게는 이 독서가 사색의 시간이기도 했고 휴식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참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준 고마운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혼자서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저에게 도피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그 저자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못했었구나. 이런 과거의 모습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구나 라면서 조금씩 제 생각과 그리고 제 마음을 교정하면서 마음을 조금씩 회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밥도 같이 먹으면 더 맛이 좋듯이 책도 같이 보면 더 맛있습니다. 멘토링 연구소에서는 책도 읽고 같이 밥도 먹여주는 이제 부크부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는 한 1년 6개월 정도 여기 독서 모임을 꾸준히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임에 나설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책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저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매 격주마다 토요일 아침을 크리스천 형 누나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내가 듣고 넘어갔어야 했을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에는 사랑이 물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비전 스쿨을 다니면서 느꼈던 감정은 바로 사랑의 마음인데요. 사랑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크리스천 독서 모임을 통해서도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도 그리고 비전 스쿨 모임을 통해서도 저는 조금씩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도 건강하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 물음표인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실력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비전 스쿨을 한 번씩 들어본 사람이라면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실력 있는 크리스천. 하지만 저에게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도 모호했지만 앞에 붙어 있는 실력 있는 이라는 이 수식어 또한 너무나 모호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 저에게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는데요. 마치 다짐육처럼 그 단어의 결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내가 지금 실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겠다라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저에게 찾아와준 그런 좋은 세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기억에 남는 것들인데요. 지금 보기에 좀 많이 달라 보이지만 저기 카키색을 입은 사람이 저고요. 청계천에서 지나가는 외국인 아무나 인터뷰하기를 해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 8시쯤에 이제 팀이 빠졌을 때쯤 되게 인상 좋은 외국인 분을 만나서 말을 걸어봤는데 알고 보니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화학공학과 교수님으로 하시는 분이셔서 이분과도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조금 화학공학이라는 세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그 뒤로도 1년 9개월 동안 이제 기숙사 측장으로 일하면서 외국인 친구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집을 제공해주고 누군가 외로운 타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것도 조금 배워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 스쿨을 다니면서도 그동안 마음에 품고만 있었던 이런 과학에 대한 마음도 조금 발전시켜봐서 배양의공학자라는 키워드로 비전 선언문과 비전 명함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생명과학 논문을 소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하면서 이제 한 800명 정도 팔로워도 모아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 맞는 친구들도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논문 스터디도 진행을 해보고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1,500명 정도 참여한 바이오 컨퍼런스 행사에서 자원봉사도 열심히 해보면서 이렇게 상도 받아보고 그런 좋은 기억들을 많이 쌓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또 살려서 이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치료 솔루션에 대해서도 디벨롭 해보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봤는데요. 안철수 재단에서 후원하는 의료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약 2달 동안 열심히 프로젝트 디벨롭부터 솔루션 개발까지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때 같이 논문 동아리를 했던 친구들 한 80명 정도 모아서 이제 팀 제미나이 앰버서더로 활동하면서 마케팅으로도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제품을 세상에 잘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마케팅의 과정까지 한번 참여해 보면서 공학자로서의 어떤 자질과 그런 기술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은근 뭔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여전히 마음에 쓴뿌리가 있었는지 이런 기억들을 되돌아봤을 때 감사함보다는 나는 부족해. 이런 어두운 감정들.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나는 왜 이렇게 남 앞에서 기가 죽지? 이런 어두운 감정들에 짓눌려서 얼마 전까지도 되게 침대 안에서 조금 뒤척였던 그런 번아웃의 시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에게 화살처럼 하나의 메시지가 날아왔는데요. 이제 맹발의 철학자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희준이는 아직 희준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맹발의 철학자답게 정말 저희 맨살을 어루만져 줬는데요. 역시 철학적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모른다. 이 메시지는 설교에서도 많이 들었던 메시지고 책에서도 그렇고 비전스쿨에서도 그렇고 멘토님과의 개별 상담에서도 여러 번 들었던 메시지지만 지금만큼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어떤 사람을 닮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동안 비전스쿨을 통해서도 그렇고 멘토링 연구소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비전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세상의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같이 넓은 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넓은 등을 가진 분도 계셨지만 이제 마치 활을 쏘면 이제 등 근육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근육을 가진 사람들이 제 기억 속에 좋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들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제 비전스쿨 수료를 앞둔 사람으로서 나도 저에게 찾아와준 그런 고마운 멘토님들을 많이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잠언 말씀처럼 책이 사람을 빚어내기도 하지만 정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희를 많이 빚어가셨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비전 인터뷰 활동과 그런 세상에 나아감의 활동이었는데요. 저는 여전히 저 자신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비전스쿨 수료를 앞둔 지금 저는 하나의 언덕을 넘어온 기분인 것 같은데요. 때로는 저 자신이 보아뱀 같기도 하고 어떤 모습에서는 코끼리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꺼운 책처럼 되게 지적으로도 보이긴 하지만 때로는 동화책처럼 얼렁뚱땅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전스쿨 수료를 하는 지금 저에게는 두 개의 키워드가 약간 해가 뜨듯이 마음속에 떠올랐는데요. 저는 사실을 다루는 공학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사심을 다듬는 문학의 세상에서 숨쉬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학과 문학은 언뜻 보기에 달라 보이지만 공학과 문학 모두 사람의 세상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따뜻한 공학자로서 세상에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스쿨 2년 반의 시간을 돌아보니 저는 많은 것들을 참 배운 것 같습니다. 쓴 기억은 인내를 빚어내고 독서와 부크부크라는 깊은 나눔은 인내의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공부와 정말 남을 생각하는 훈련은 인격을 빚어간다라는 것을 강물에 비친 그림자처럼 저에게 알려줬던 시간이었습니다. 제 입술로 고백하기에는 조금 부끄럽지만 전 앞으로도 복음이라는 깨끗한 강물을 가까이 하면서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저희 48국이 잘 이끌어주신 멘토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수료 강연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큐시트가 4장밖에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야, 대단합니다. 들어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색과 준비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저도 이 친구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이 사람들의 성장은 가까이에서 제3자 혹은 저처럼 그 스승과 멘토의 입장에서는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늘 자기를 저평가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알을 깨고 나올 때 약간 줄탁둥시의 그 순간이 왔을 때 정말 큰 쓰임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멋진 강연을 해준 우리 기쁨으로 준비하는 사람 희준이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